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오늘 28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자,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는 것인데 지난 6월에 발표한 매출액보다 약 5% 높였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41%에서 63%대까지 마이크론이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일단은 이 주된 이유는 디램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통상 마이크론의 실적은 반도체 풍향계로 불릴 만큼 그 분기에 가장 빠른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디램 반영이 돼서 이번 분기도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충분히 또 반영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도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뭔가 커플링이 다 좀 됐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허반석 팀장님, 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까지 시사점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자체적으로 상향했다라는 것을 이제 고리로 연결시켜 보면요. AI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결국엔 HBM D램의 프리미엄급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좋다. 그러면 가격과 마진 레버리지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재확인시켜준 중요한 이벤트다. 계속적으로 나오죠. 마이크론은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다. 바람이 잘 불고 있다. 그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HBM 쪽에서의 경쟁 심화가 두드러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두로 움직이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것 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결국 SK 하이닉스는 떨어질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를 붙일 텐데요. 결국엔 이 시점은 2026년 정도가 되어야 빨라야 26년부터 가시화되는데 이 가시화 시점에 앞서서 주가가 선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잘 찾아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서 D램과 HBM 모두 다 가격 미스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괜찮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 및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룸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특히나 테슬라나 애플향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목표가 8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최근에는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 보고서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마이크론도 한 달 전 IR 자료에서도 매출 107억 달러 미드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점점 더 높여가고 있으니까요. 최악의 실적에서 차트 바닥에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를 모아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론 실적 그 가이던스 상향에서 HBM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나요? HBM 쪽도 매출 쪽 포인트가 좋았기 때문에 디램 중심으로 그렇죠. 얘기를 디램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중심이었는데 네. 매출 쪽에서는 디램이나 HBM 모두 다 믹스가 개선됐다라는 그렇군요. 정도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HBM에 대한 코멘트는 좀 따로 없어가지고 네. 만약에 여기서 HBM까지 좋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둘이 먹을 거 셋이 먹으니까 네. 분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이 부분도 일단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권영우 대표와 이야기를 해보겠고 그 사이에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사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지금 프리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말았거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커플링이 안 된 건데 왜 그랬다고 좀 보십니까?
시장 전반에 영향이 시장 있었다라고 영향. 일단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 현물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7천억,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수급이 쫙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뭔가 국내적인 뉴스 모멘텀이 있겠거니라고 생각만 했는데 중기적으로 이번 주간을 살펴봤을 때는 오늘 밤 CPI 발표 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정들 보면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고요. 이어지면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우리나라는 광복절 휴장이지만 미국에서는 PPI 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고용 지표 발표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CPI나 PPI 발표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이 조금 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뜨겁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경로가 결정이 되느냐 변동성 확대 포인트가 있고 광복절 휴가 그리고 여름 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 확대 차원을 앞두고서 울고 싶은 아이에게 뭔가 세제 개편 관련된 이야기가 탁 꿀밤처럼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빠지지 이유를 않았나 만들었네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뿐만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데이터들 숫자를 있는데 이번 주에 대거 포진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HBM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오늘 장중에 저기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일단은 뭐 단독 보도기 때문에 이거를 뭐 통과설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반영을 했어요. 오늘 10시 정도인가요? 그때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기사 나오자마자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 기사 나오자마자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이 모습이 좀 반성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HBM 현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는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오늘 HBM 기사를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뭐 공급 확정됐다 이런 게 아니라 중소형 언론사에서 이제 뭐 단독 기사로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전에 반도체 업계의 삼성전자 관계자가 사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HBM 12단에 대해서 퀄테스트를 통과할 확률이 그냥 높다가 아니라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이미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후속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동안 HBM의 이제 그 8단 같은 경우에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단을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독점 공급을 해왔고 이런 12단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8단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12단을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공급 가능성이 이제 커지면서 이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본다면 HBM 시장에 균열이 좀 생겼다. 그렇죠. 프리미엄의 균열. 그렇죠. 독점 공급에 대한 균열이 생기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에 관해서 어떤 그 잠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HBM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이크론 가이던스 상향이 나왔던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어쨌거나 D램 현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램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 매출로 이어져서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마이크론은 세계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고 1등, 2등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해당하니까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D램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애플 CIS 그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그 이미지 센서도 수주한 것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단발성으로 수주를 받아서 뭐 파운드리가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센서의 그 기술력 그것이 이제 픽셀 피치라고 그걸 줄이는 기술력이 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걸 소니가 거의 독점적으로 또 애플한테 공급을 거의 반 정도 먹었죠. 그렇죠. 거의 점유율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삼성전자가 소니의 캐파를 가지고 온다면 매출에 반영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주가의 방향성은 떨어지기보다는 눌려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굳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삼성전자를 꼽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마이너스였던 파운드리에서도 플러스로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HBM3 퀄테스트 통과라는 마지막 과제까지가 좀 해결이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날개에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저희가 파운드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메모리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메모리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반석 팀장님, 탑픽 종목은요?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비. 원익 IPS입니다. 네. 저는 원익 IPS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 증착 장비, CVD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장비 기업은 원익 IPS다라는 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증착 장비, 3D 랜드, 그리고 D램, 파운드리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결국엔 미국향 투자, 설비 투자가 더욱더 확대된다면 삼성전자 팹에 네. 들어가는 장비들은 원익 IPS가 주도적으로 발주를 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 D램 회복에 대한 신규 투자, 미국의 특히 테일러 팹 같은 경우가 최대 수혜로 실적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를 반영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 3주간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보시죠. 일봉 흐름으로 본다면 4월, 5월, 6월 직전까지 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룸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승 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고 조정 시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근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38,000원 아래에서 진입해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6,000원입니다. 네, 이어서 권영우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저는 지난주 두산 테스나에 이어서 유진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유진테크. 네, 아무래도 D램 공급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어떤 D램에 대해서 좀 편중이 크게 잡힌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예. D램 매출 비중이 지금 95%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 요거에 대해서 이제 증설하고 D램 쪽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일단 단기 매물대에서 저항을 막고 약간 소폭 상승을 줄인 종목이지만 저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하도록 할 거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게임입니다. 한번 빠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NC소프트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호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NC소프트가 오늘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시총 4조를 생각하면 사실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영업이익을 높여왔다는데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주 오늘 흐름들 보면요. 기존 주도주,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들,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은요.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기대 안 했던 쪽에서 오히려 잘하다 보니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한편 내일 펄어비스와 W게임즈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대해야 될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권영우 대표님, 게임 좋게 생각하면 잠시 후에 CPI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좋게 나와요. 실적 금리 인하가 뭐 2회, 최소 2회, 3회까지 갑니다. 그렇다면은 제약바이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게임주도 같이 볼만하지 않을까요? 원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성장 섹터인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게임 섹터가 골고루 좀 수단매가 도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주목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게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파노 개방이 조금 더 무게를 좀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파노 개방을 했을 때 파노박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흥행이 돼야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주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NC소프트 같이 이렇게 파노 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 그리고 파노를 통해서 네.
개발이 돼서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종목들의 그 종목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서 게임 업종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노 개발과 개방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허반석 팀장님 보셨을 때 지금 게임주들 뭐 실적도 실적인데 결국에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 밸류를 땡겨와야 되니까 기대작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뭐 3사를 말씀드리자면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넷마블만 좀 추려보면요. NC소프트는 아이온2라고 해서 MMORPG 관련된 신작 대기 중입니다. 결국엔 MMORPG는 신작 출시 이후에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운영들을 통해서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장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게임즈는 크로노 오디세이랑 가디스 오더라는 두 가지의 게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크로노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라고 하는 기반의 대규모 비공개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하겠다라는 모습들도 기대감이죠. 흥행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역작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넷마블은 왕자의 게임 킹스 로드와 그리고 더 세븐 신즈 오리진 해서 뭐 7개의 대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모바일 게임, 하나는 콘솔 게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7개 이상의 신작을 네.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세 중에서 뭐 하나 터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반영될 수 있는데 게임을 직접 한 번씩 해보거나 뭐 영상도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 탑픽 종목 있을까요? 저는 넷마블을 준비했습니다. 네. 결국엔 게임 신작이 총알이 많은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IP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방어를 도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스권 하단에 찍기 직전에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셋 중에서 넷마블을 가지고 왔고요. 박스권 상단으로 보자면 65,000원, 66,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마블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권영우 대표님 탑픽 종목은요? 네, 저희 탑픽 종목은 NC소프트 준비해 왔습니다. 오, 기대해볼만 하군요. 네네. 아무래도 실적이 증명한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것을 이용해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호실적 나온 거는 다들 아실 거고 4분기 아이온2 신작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레거시 IP 매출도 견조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들어보면서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